근데 쉬는 시간 2번 맞았다고 재민이 집에 가서 울었단 말이야. 자, 75. 재원이 75까지 하려고? 이거 하겠냐? 어? 없어. 자, 뭘 봐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먹어야지. 자, 알았어. 약간 TMI였어요. 175. 또 질문. 있고. 네, 마지막 거? 네, 168분 너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아니 벌써 6시 반. 그래. 그렇지. 아니. 가고 있어? 또 혹시 없을까? 어느 정도 줬어? 언제다? 질문 있을까? 없어요? 네가 이건 질문해야겠다 싶은 것들을 질문해봐. 응? 음. 17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회전변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당장 해야 되는 게 A,A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는 F와 F'이라는 두 점까지의 거리의 차, 즉 점 P를 X, Y라고 했을 때 얘와 얘까지의 거리의 차가 2A가 된다. 즉 루트 X-A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과 루트 X 플러스 A의 제곱이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이 풀마 2A라는 거예요. 이걸로 풀라는 얘기예요. 얘를 이쁘게 전개해가지고 하나 넘겨서 양변 제곱해주면 돼. 플러스 그리고 꿀마 4A 요 형태 되겠죠. 요 상태에서 x제곱 y제곱 a제곱 a제곱 x제곱 y제곱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남은 것들 저쪽으로 넘긴 다음에 자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4ay 마이너스 4a 제곱은 뿔마 4a 누가 봐도 양변에 a 4a까지 슥슥슥슥 이렇게 그래서 다시 써보면 a 이 상태에서 양변을 또 다시 제곱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요. 예상했던 결과가
이 유리함수가 쌍곡선인지는 제가 y는 x분의 1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얘도 결국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여기 있고 부담 없이 뭐 질문해도 되는데 너네들은 되게 재밌는데 안 맞아. 너무나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풀어본 거, 채점에서 틀린 거 중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193번 주점이 F와 F'인 쌍쌍이 타원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P라 하자. 이때 블라블라 블라블라. 근데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처럼 프로젝트로 해야 될 텐데, 그치? 학교 가면 선생님은 앉아서 설명하고 프로젝트 화면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내접하는 원과 PF가 만나는 A 네 PA 마이너스 AF를 구하라. 자, 주어진 쌍곡선은요 A가 4, B가 3이 이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이 초점은 우리 더해보면 5,0과 마이너스 5,0 되겠네요. 자, 일단 타원이 34분의 x제곱 플러스 9분의 y제곱은 1이라는 거는 이 타원하고 이 쌍곡선이 초점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서로 직교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딱 쓸모가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다라는 게 확 느껴지죠. 타원과 쌍곡선이 초점이 같으면 만나는 점에서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보자. PA, A, 여기 보자. 우리가 성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PA를 구할 때 너희들이 내저번이 이렇게 있으면 PA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PF 더하기 PF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FF 프라임 나누기 2 하면 PA가 구해지지 않나? 그럼 PF 더하기 PF 프라임 같은 경우는 이 타원의 초점이기도 한 이 두 점에서 타원이 한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니까, 자 여기에서 거리의 합은 뭐라고 나와 있어? 2루트 34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얘는 2분의 2루트 34 마이너스 F 프라임이 10이니까 즉 루트 34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PA가 구해진다라는 거는 AF도 구해진다라는 걸 거예요. AF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자 지금 우리가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2루트 34라고 했는데
다시 쌍곡선에서 보면 반대겠죠? PF 프라임 마이너스 PF가 PF 프라임이 누가 봐도 더 길어 보이니까 PF 프라임 마이너스 PF가 이 쌍곡선에서는 8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F를 구하기 위해서 PF는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은 루트 34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즉 PA를 여기서 빼주면 AF가 될 테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질문 없으면 99번만 하고 다음 타는 넘어갈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건 AC 더하기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요.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식, 이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a만큼 평행이동시켰고 이 직선이 y는 2x-4, 즉 기울기가 2만큼 이 도형이 그대로 이 직선을 따라서 평행이동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A, 2의 길이와 A, B의 길이는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C, BD
ab라고 되어 있지만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해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럼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일단은 얘하고 교점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y 대신에 넣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2x는 y 플러스 4니까 y제곱은 8x 대신에 4y 플러스 16을 한번 이렇게 쓱 넣어보면 보다시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소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 한번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y 대신에 2x-4를 넣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줍니다. 8, 16, 24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이 있어요. 4로 나눠주면 요 정보에서는 이제 A하고 E의 X좌표들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라는 거 정도는 정보를 좀 얻어낼 수가 있어요. 6이라는 거 정도. 우리가 다른 거보다 알파, 베타가 9에서 A, E를 구하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냥 알파, 베타라고 놓은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거 자체가 이 문제에서 A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여기에 표현한 문자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E가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한마디로 A라는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수가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야? A분의 루트 D 즉 루트 D 루트 66에 36 마이너스 4, 4, 16 해주니까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어딘가에 A 플러스 F가 2,0이니까 A 플러스 2,2A라는 점이 있을 텐데 A가 이런 아이다. 오케이. 그러면 잘했어. 왜냐하면 얘네들의 준선이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얘가 C'이고 D'이었으면은 저기서 얘기하는 AC 더하기 BD AC 더하기 BD에서 AB를 뺄 게 아니라 AC'에서 BD'을 더한 다음에 AB를 뺐을 때에는 그냥 0이 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준선이 어디 있는지만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될 값이 얘가 이 둘의 합이었던 거죠. 요렇다라는 거. 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준선도 똑같이 평행이동했을 거야. 그럼 내가 이 뒤꿈치 이 부분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요것도 A, 요것도 A야. 그러면 이게 2A가 되겠죠. 따라서 2A
얘를 이거는 이제 직관적인 건데 지금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을 시켰냐면 A, EA만 표현을 시켰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을 따라 쭉 가면서 생기는 교점은 결국 이 두 점이 평행이동에서 생기는 교점이겠죠. 그럼 어떻게 쌍곡선에서는 됐을까 여기까지? 혹시나 더 질문이 있다라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남아서 질문을 하고 자, 벡터 해볼까? 벡터부터 열심히 할 거라며. 자, 벡터 조금만 하고. 벡터는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 설명할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벡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계속 잔소리해요. 벡터를 자꾸 벡터를 써서 풀어야 되는데 귀찮더라. 자, 용어 이야기만 조금 할 텐데요. 우리는 벡터가 있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스칼라가 있죠.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우리 시간에 더 익숙한 벡터와 스칼라. 크게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실량과 무게. 뭐가 벡터예요? 이거 둘 다 스칼라라고? 이거 질량과 무게가 둘 다 스칼라야? 이거 그냥 진짜? 본격으로 중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근데 이건 중요한 크기잖아. 그럼 무게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면은 그럼 이게는 스칼라예요. 질량 지형도 스칼라. 그러면은 하던 것만 해볼까? 속도와 속력은? 속도가 벡터. 그쵸? 속도와 속력. 우리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 할 때도 용어 같은 경우는 그거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 또 뭐가 있을까? 딱 떠오르는 게 물리 시간에 하는 것 중에 없어. 아, 그거는 당연히 벡터. 이거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스칼라 같은 경우는 양만 존재합니다. 즉 크기만 존재하는 거 아니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벡터죠. 자, 그러다 보니 양만을 나타낼 때는 어떠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었는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이러한 화살표와 같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이 길이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에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종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있어요. 시점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얼핏 보기에 같은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겹쳤더니 일치하더라. 이러한 두 벡터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A 벡터와 이 벡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나 이런 것들이 귀찮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떠한 벡터를 만들어내?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게 돼요. 위치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야, 좀 귀찮다.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버리자.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위치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더 편한 게 필요해. 야, 기왕이면 시점을 일치시켰으면 이제 모든 벡터들은 종점만 가지고 표현이 되지 않냐. 그럼 굳이 그려야 돼? 안 그려도 되잖아. 라고 하면서 야, 그럼 종점을 평면좌표에서 x좌표, y좌표로 표기를 해보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좌표와 연관지어서 연산을 하게 되고 내적까지도 배워보게요. 그래서 벡터 스칼라, 여기서 벡터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근데 그 곱하기가 벡터에서는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안타깝지만 너희들이 외적을 하고 싶어도 외적은 안 배워요. 내적만 배워. 너무 좋지. 그 외적은 물리 시간에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평면 벡터까지밖에 안 하고 내적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배우는 벡터가 물리 시간에 하는 벡터보다 더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원래 배우는 게 적으면 실제 문제는 더 어떨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배우는 게 많아야 문제가 쉬워. 근데 단순하게 과목별로 비교를 해봐. 물론 이거는 뭐 심플한 비교니까. 아니, 생물은 외울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문제 풀 때는 좀 편하죠. 수학은 외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문제 풀 게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자, 그래서 두 벡터가 같다라는 걸 저렇게 표기하고요. 두 벡터가 같으려면 하나의 벡터를 평행이동시켰을 때 겹치면 된다. 겹치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이 친구도 얘를 평행이동시키면은 겹칠 것 같은데 이럴 때에도 같다라고 하나요? 아니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겹치면서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평행이동시키면은 겹치지만 방향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를 역벡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역이라는 표현이 참 마찬가지로 교과에서 역원과 평등원이라는 것을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가르치던 시절에는 역이라는 개념이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흔히 역수 정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두 친구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 하면서 탄생한 0벡터. 는 일종의 벡터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벡터에다 0벡터를 더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기본 연산들을 생각해보면 그래서 0벡터는 방향이 어떻다? 0벡터는 방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가능하다. 요게 낫겠다. 어느 방향이든 다 가능한 게 0벡터. 크기는 0인치.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벡터를 모두 찾으시오. 초등학생이 되는 기분이에요. 저는 같은 벡터를 찾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제 벡터 같은 경우는 내용들은 너희들이 이제 교과서를 따로 받게 될 텐데 기하 같은 경우 여기 있는 교과서 내용을 조금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났으면 이 세상에서의 연산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 되는데 기본 연산인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고 그거에서 이제 뺄셈까지도 해보겠다. 자, 벡터의 덧셈은 제가 길게 설명해봐야 너희들이 더 잘하니까. 자,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를 이렇게 해서 유형과 같이 해주는 삼각법이 있겠죠. 삼각형의 법칙, 평행사변형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그림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형태, 참 벡터는 자, 어떠한 A, B 벡터라는 거와 B, C 벡터라는 걸 더해주면 어떤 사람은 벡터를 약간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요. A에서 B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B에서 C를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에서 B를 바라보는 것과 B에서 C를 바라보는 것을 합쳐주면 A에서 C를 바라보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A, B, BC, CD, DE 이렇게 여러 개의 벡터를 더한 다음에도 결국 이 네 개의 벡터의 합은 A, 벡터라는 게 좀 쉽게 받아들여지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벡터의 뺄셈은요. 우리가 좀 전에 역벡터를 이용해 이야기했고 덧셈을 이야기했으면 그 둘을 잘 조합해주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얘를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해보면 될 텐데,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벡터의 실수배라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이야기냐?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그 앞에 실수가 이렇게 곱해진다라 그러면 k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 k가 0보다 크면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요. k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이때 이게 이제 1대 k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때는 0벡터가 될 거고요. 자, 그에 따라 마이너스 b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해주되 이거하고 일치하게 해줄 거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b 그럼 이 친구하고 얘하고 더해주면 K3변형법을 이렇게 써줬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A-B가 되겠죠. 또는 이 마이너스 B 벡터를 1로 가지고 오면 A-B가 얘가 됨을 손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 자, 그러면 얘를 A, B, C 이렇게 나눠볼까요? A, B 마이너스 A, C 벡터라는 아이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지. 얘를 잘 보니까 얘랑 같은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재민아, 멍청아! 따뜻해? 화면도 꺼졌어, 화면도. 자, 요렇게 표기되고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얘를 위치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이리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뺄셈 같은 경우는 덧셈의 연장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한데, 벡터에서 엄청 많이 쓰는 스킬이에요. 뭐냐? 얘를 바꿔보면 10이라는 벡터가 AB-AC가 된다. B라는 벡터를 밖에 있는 한 점 A에서 바라보면 요 벡터 마이너스 요 벡터와 같더라. 이게 이제 바로 다음 단원인 위치 벡터에서 모든 시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때 엄청나게 사용하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뺄셈은 덧셈의 연장선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고, 오히려 어느 하나의 벡터를 그 벡터의 차로 표기하는 이런 데에 좀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한 벡터의 실수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벡터를 하는 동안
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이 OA, OB, OC 벡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호호.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한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아까는 간략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얘의 조금 더 벡터에서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깊은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 아까는 주어진 벡터를 실수배한다라는 거에 그쳤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다른 벡터가 이 벡터의 실수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보죠. 이 벡터가 이 벡터의 실수배.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이 B 벡터가 A 벡터의 2배와 같대. 그렇다면 이 두 벡터는 오케이, 크기는 2배. 거기에 조금 더 벡터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두 벡터는 서로 평행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까지 있겠다라는 거죠. 단순히 크기만 이야기할 거면 스칼라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벡터에서의 실수배란 다른 하나의 벡터가 이 벡터의 크기도 크기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한 벡터가 다른 하나의 벡터의 실수배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둘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벡터가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고 둘도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일단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겹친다, 일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일단은 벡터에서는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엄연히 AB 벡터하고 AC 벡터는 평행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 그러면 얘는 왜 있겠어? 방금 전에 얘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 AB 벡터의 어떤 실수배를 해준 게 AC 벡터가 될 거고요. 다시 AB 벡터는 OB 빼기 OA. 이게 처음에 헷갈리는 게 CB였는데 BC로 순서가 바뀌어요. 뒤에 있다. 그래서 이 친구도 OC-OA로 바뀌어요. 이렇게 해놓고 OC를 남겨둔 채로 얘를 넘겨볼게요. 이런 형태의 벡터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세 점 ABC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OC 벡터는 다른 두 벡터의 요 앞에 실수의 합이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 벡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식입니다. 그럼 이제 벡터는 어떤 의미를 띠냐면요. 너희들 생각을 해봐. 굳이 우리가 좌표라는 것도 있는데 굳이 왜 벡터를 가지고 이야기할까 싶잖아요. 굳이. 근데 벡터는 수학을 좀 더 편하게 하게끔 해줍니다.
벡터를 계속해서 다루는 수학이 선형대수학이야. 그러면 평면상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X축, Y축만 있으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찌그러진 세상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너네들이 받아들이게 얘기를 해주자면 어떠한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X축과 Y축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A 벡터라는 것과 이렇게 생긴 B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평면의 모든 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로 어떠한 벡터든 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유일해. 마치 우리가 좌편 평면상에 내가 이 점을 표현할 때 3,2라고 표현했는데 2,3도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듯 어떤 하나의 벡터를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로 표기하는 이 방법은 유일해요. 왜 유일하냐? 언제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증명 방법은 아직은 뭐밖에 없냐면 귀요법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귀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 돼야 돼. 2학년 때 수열을 배워. 그때서야 귀납법을 쓸 수 있어. 그 전까지 모든 증명은 너희들은 귀유법이에요. 수학의 증명은 귀로 아니면 귀납이에요. 직접 증명법도 있잖아요. 직접 증명법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쭉 쓰다 보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다른 표기 방법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고 얘는 이쪽으로 넘기면 이와 같이 되는데, 만약 m과 m'이 같지 않다면 A 벡터는 m-m'분의 n'-nb 벡터, 즉 실수배가 되기 때문에 A 벡터는 B 벡터와 평행합니다. 그래서 모순, 둘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 그러니까 결론은 m하고 n이 m'이 같고, 그러니까 n하고 m'도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표현 방법이 유일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를 흔히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 저 두 벡터로 새로운 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형대수학의 시작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200번부터 이제 문제들을 좀 풀어볼 테니까